이번 시간에는 왕년에 삼성 태블릿에서 가성비 태블릿이었던 A6 10.1 위드 S펜 모델과 그리고 현재 2020년 삼성의 가성비 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A7 2020 모델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긱벤치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테스트를 해볼게요. 긱벤치 테스트를 완료를 했어요. 근데 P585 이 모델 아무리 오래됐다고 하지만은 테스트 시간이 한 3배 정도 걸리는 느낌이에요. 엑시노스 7870과 스냅드래곤 662의 차이가 이 정도 납니다. 거진 싱글코어 멀티코어 둘 다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막상 직접 쓰다 보면은 느리긴 느리거든요, P585 모델이. 그런데 그렇게 느리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요. 최적화를 잘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이 OS 버전도 다르니까는 대충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레오 버전이고 이게 안드로이드 10이잖아요. 그래서 OS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싱글코어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삼성 A50까지 밖에 안 나와 있네요, 싱글코어가. 근데 두 제품 다 A50보다는 떨어져요. 그렇지만 지금 갤럭시 탭 A7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A50에 근접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A50이 지금 333점이거든요 P585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참 떨어지네요. 멀티코어로 가보면은, 자, 멀티코어도 갤럭시 A50이 1177점인데 지금 P585 모델은 456점, 한참 못 미치죠. 그런데 갤럭시 탭 A7 모델 같은 경우에는 1405점으로 노트 8보다 조금 아래에요. 노트 7보단 높고 나름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점수 차이가 이래요. 두 가지 모델을 가볍게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액정 사이즈는 P585 모델 같은 경우에는 WUXGA이고요. 그리고 A7 2020 같은 경우에는 WUXGA 플러스예요. 똑같은 해상도인데 플러스, 액정이 좀 위로 길어졌어요. 폭은 똑같은데 위로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10.1인치고 10.4인치고 그 정도 액정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시 시기가 4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 위에 올려놓고 보면 액정이 조금 더 큰 A7 2020 모델이 실상 P585 모델보다는 작아요. 베젤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두께 차이도 상당히 납니다. 이 A7 2020 모델은 7mm거든요. 되게 얇은 수준이죠. 그리고 재질도 후면을 보시면은 P585 모델은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고 얘는 풀 메탈은 아니고 이 라인 부분은 플라스틱이고요. 이 대부분의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메탈이에요. 그래서 소재의 차이도 있고요. 대부분 비슷한 사양을 가지고 있어요. 희한하게 IPS TFT LCD 패널을 썼고요. 그리고 똑같이 램이 3기가고 CPU만 얘가 엑시노스 7870이고 얘는 스냅드래곤 662입니다. 그리고 저장소가 얘는 32기가, 얘는 64기가인데 저장소도 똑같이 eMMC 타입의 저장소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S펜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라인의 태블릿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삼성의 보급형 라인이죠. 지금 블루라이트 필터를 저는 쓰고 사용을 하는데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필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화면 밝기는 지금 둘 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놨어요. 좀 밝은 게 눈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촬영할 때 화면을 너무 밝게 하면은 주변이 어두워져서 일단 이 정도 밝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의 그런 차이가 있고요. 카메라 화소도 후면 800만, 전면 500만이었나? 아무튼 비슷한 화소를 가지고 있는데 둘 다 카메라는 엉망진창이에요. 2016년도에 생산된 P585 모델에 비해서 카메라가 발전을 정말 0.1%도 안 한 느낌, 그냥 그대로인 느낌입니다. 카메라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크롬으로 웹서핑 속도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모든 실행되어 있는 파일을 다 끈 상태에서 크롬 웹서핑을 할 때 속도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빅벤치를 보면은 거의 3배 정도, 싱글, 멀티 다 포함해서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웹서핑 시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광고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웹서핑은 스냅드래곤 662가 앞서고 있네요. 근데 이 설정의 차이인가? 이 핀치 줌이 안 되네요. 이게 설정을 해야 되나?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이 페이지에서는 핀치 줌이 되는데 설정이 뭔가 다른가 봐요. 또 다른 광고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비록 출시한 지 4년이나 된 태블릿이지만 그렇게 느린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도 핀치 줌이 안 되네. 이거는 설정에 관련된 걸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이 속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 기본 네이버 PC 버전에 처음 창을 리셋을 해보면 크게 속도 차이가 안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유튜브를 많이들 사용하시니까 유튜브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플레이는 되려 P585 모델이 더 빨라요. 유튜브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이 P585 모델이 좀 더 빠른 느낌이 듭니다. CPU가 차이가 3배 정도 나이기 때문에 더 빠를 수가 없는데 이렇다는 거는 아무래도 최적화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최적화 문제를 얘기하니까 말씀드리는데 똑같이 이 왓챠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왓챠가 버벅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A7 2020 모델이 왓챠가 버벅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CPU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도 왓챠가 왜 버벅일까? 그냥 소수의 그런 불량품을 받으신 분들의 의견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설치를 해서 똑같은 영상을 플레이를 해봤는데 버벅여요. 영상을 시청할 수 없을 정도로 A7 2020 모델은 버벅입니다. 추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CPU가 괜찮은 CPU니까 그럴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많이 버벅여요. 시청하기 힘들 정도 버벅이고요. 크롬캐스트 1세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크롬캐스트로 연결해서 TV로 볼 때는 버벅임이 없었습니다. 어플 최적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문제는 아니고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액정 시야각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야겠어요. 둘 다 보급형 모델이고 일단 최대 밝기를 올릴게요. 둘 다 보급형 모델이지만 출시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P585가 이 S펜이 달린 모델이 더 높았어요. 출시할 당시에. 얘는 352,000원인가? LTE 모델 출시가가 그렇죠? 그 차이가, 출시가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자, 액정 지금 최대 밝기로 해놨거든요. 좌우로 보세요. 지금 영상에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전에
개봉기에서도 말을 했거든요. 약간 노란 느낌이 있는 액정은 P585 액정이고요. 푸르딩딩한 느낌은 A7 2020 모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약간 노란빛의 액정을 더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지만은 색감 표현이나 그리고 이게 IPS 액정이 시야각이 있을 리가 없는데 있어요. 지금 영상에는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짝 사이드로만 가도 A7 2020 모델은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화면이 보이긴 보이는데 화면이 어두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P585 모델은 이렇게 돌려도 어두워지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액정은 되려 4년 전 모델인 P585 모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스피커의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각자 최대 볼륨으로 했고요. P585는 솔직히 얘기해서 스피커가 쓰레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리뷰를 하면서 스피커가 정말 아쉽다라고 했는데 정말 안 좋습니다. 하지만 A7 2020 모델은 스피커가 되게 강점으로 다가오는 모델이죠.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해 드리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을 한번 고정해 놓고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흔들어도 이 거치대랑 충전기 무게가 꽤 있거든요. 자, 믿기시지 않겠지만 이게 최대 볼륨이에요. 자, 그러면은 A7 2020 모델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한번 고정해 놓고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흔들어도 이 거치대랑 충전기 무게가 꽤 있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돌비 애트모스를 켠 상태고요. 지금 두 개 다 볼륨을 최대로 올려놨어요. 돌비 애트모스는 A7 2020 모델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한번 더 들려드릴게요. 스마트폰이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줘요. 스마트폰이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줘요. 자, 완벽하게 A7 2020의 승리죠. 스피커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상으로 간단하게 왕년의 가성비 모델이었던 P585 모델과 그리고 현재의 가성비 모델인 A7 2020 비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거를 비교를 안 했네요. 무게. 엄청난 무게 차이가 있죠. 엄청난 무게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P585 모델 같은 경우에 566g이 나가고요. A7 2020은 좀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도 아이패드보다는 무겁긴 하지만요. 467g입니다. 거의 100g 차이가 나네요. 어쩐지 들어보면은 P585 모델은 손목이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A7 2020은 충분히 들고 사용할 만한 느낌이 듭니다. 그립감이 얇다고 좋은 건 아닌데 특이하게 A7 2020 같은 경우에는 그립감도 괜찮아요. 자, 게임은 나중에 A7 2020만 따로 다룰 건데요. 왜냐면은 P585 모델은 게임이 전혀 플레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되거든요. 물론 간단한 캐주얼 게임은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배틀그라운드 같은 조금의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은 전혀 플레이가 되지 않아요. 반면에 스냅드래곤 662를 사용한 A7 202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카트라이더, 아스팔트 9,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요 게임 이름 까먹었네요. 구독자분이 테스트 해달라고 제가 해가지고 설치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무튼 이 게임도 포함해서 롤체스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 게임 포함해가지고 그럭저럭 다 플레이 할만 했거든요. 어느 정도 게임도 할 수 있는 수준의 CPU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상으로 두 기기의 비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